나는 솔로 이번 주 재미없었죠. 저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 이번 주 보면서 한 10분, 5분 보면은 다른 생각 들고 보고 있다가 또 다른 생각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쩌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엔 집중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재미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을 지켜라.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진실되고 자비롭고 유익하게 해야 한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고 경청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하여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이 정말 무섭다고. 그래서 저도 나는 솔로 리뷰하면서 제 자신을 이제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영상 만든 것도 꽤 많았었는데 약간은 조금 반성하게 되면서 진정으로 내가 저 출연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경청하고 그리고 자비롭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도 주문했어요.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인데요. 쿠팡에서 16,500원에 샀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집안 자체는 크리스찬 집안이지만 저는 탕자여가지고 한 4, 5년째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뭐 그렇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들은 좀 청년들이 듣기에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살면서 많은 걱정들과 애환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가면은 뭐 그런 것들을 뭐 고민하고 뭐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성경책 읽으면서 뭐 담소 나누고 하는 시간도 있고 뭐 한데 답답한 가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뜬금은 잡는 소리라고 왜 자꾸 들렸냐면은 목소님과 아니면 그 교인들은 그냥 그런 식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주여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도지 아들 잘 될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막연하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31살 때 이제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우연히 법륜 스님이라는 유튜버 스타 유튜버 스님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스님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 뭐 회사 생활 고민들을 잘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해결점을 찾아서 이런 방안도 있고 저런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저에게는 그 말씀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최근 4, 5년 정도 그분 유튜브를 그 중에서 한 1000개 정도는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뭐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달라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잘 안 돼요. 나도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 말씀 들으면은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중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또 연애, 결혼 이런 거거든요. 우리 스님 형님이 우리 형님께서 책을 옛날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결혼 생활, 결혼하려면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책을 한번 지금 목차만 보았습니다. 아무튼 개소리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이번 나는 솔로 리뷰 차근차근 장면별로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옥수님이 4대1 데이트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시원하게 장어 5인분인가 3인분인가 그거 시원하게 20 몇만 원어치 카드로 쑥 긁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 장면을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그때 20 몇 개였는데 러시아 정수기인가? 근데 그 몇 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분도 한 50 몇만 원어치 긁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비싼 거 먹었는데 그때도 저는 저 선택 많이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 자기가 관심 있는 남자가 선택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진짜 마음에 우러나와가지고 시원하게 긁는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저 입장이라면은 별로 돈 내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옥수님은 이제 뭐 경수님이랑 영수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땐 상철님한테도 전혀 관심 없는 것 같은데 옥수님은. 근데 와가지고 비싼 거 먹어가지고 긁는 게 기분 좋을 일인가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짠돌이기 때문에 좀 싫을 것 같거든요. 관심 없는 애들, 뭐 뚱녀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한 끼 얻어먹었다고 이렇게 빨리 도지 아들아 빨리 카드 긁어라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기분 좋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도지 아들은 계산적이고 깐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옥수님께서 저런 모습 나와서 시원하게 긁는 모습이 좀 멋져 보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알거든요. 저 남규홍 씨가 저기 출연하면 100만 원밖에 출연료를 안 준대요. 뭐 솔로 지옥이랑 달라. 하트 시그널 좋아하는데 몇 천만 원씩 주지만 여기는 나는 솔로는 남규홍 PD님도 굉장히 짠돌이기 때문에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데이트 비용 이렇게 많이 내면은 좀 부담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런 장면으로 하고 뭐 경수도
아우 자기도 여자들이 많이 나 선택해가지고 4대1 5대1 했으면은 시원하게 나도 한번 긁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고 개소리 하시면서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들이 옥수님아 감사합니다, 밥 잘 처먹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장면은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 얻어 처먹고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저도 소개팅 많이 해봐서 압니다. 밥 처먹고도 내가 나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도지 아들 새끼야 이런 모가지 뻣뻣한 여자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배꼽 인사하면서 잘 처먹었습니다 하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카페에 갔는데요. 그 장면에서는 광수님이 시원하게 플렉스 한다고 하면서 커피를 계산하시더라고요. 뭐 나와봤자 근데 뭐 저건 커피인데 4, 5만 원 나왔겠죠. 근데 영수님이 좀 얄밉더라고. 저기서 아니, 광수님보다도 6살이나 더 많잖아. 81년생이라며. 근데 딱 광수님 아니야 내가 낼게 딱 했어야지. 근데 멋쩍게 웃고 있더라고요. 우리 영수 형님. 이럴 땐 또 옆에서 슬쩍 빠져가지고 허허 실실 웃더라고요. 하긴 근데 광수님이 옥수님한테 마음이 더 크니까 저렇게 플렉스 하면서 쫙 내면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대화 장면이 나오는데 옥수님이랑 영수님이 맨 처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영수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영숙이가 원래 원픽이다. 근데 그냥 너로 와봤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숙이한테 안 오고 왜 너한테 왔냐면은 내 자기소개 잘 귀담아 들어봤냐 옥순아. 나는 기독교 믿는 사람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영숙이 탈락. 너는 아이 낳을 생각도 있고 종교도 없어 보여가지고 그 모습이 나에게 좋았다. 나의 조건에 부합해서 오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옥수님이 잘 보면은 그 점은 정말 좋은 점 같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그래도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세요. 물론 약간 인상은 그렇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시죠. 근데 옥수님을 잘 보면은 항상 그래도 상대방이 무슨 개소리를 하던 간에 잘 차분하게 이렇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속마음 표현 이런 거는 내색하지 않지만 근데 그 얘기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옥수님께서 차분히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터뷰 장면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수님은 사실 내 타입이 아니다. 특히 나는 이제 자기의 조건에 맞다고 해가지고 영수가 자기를 골랐다는 그런 발언이 좀 마음에 걸렸다. 나는 나 자체를 그냥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와주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영수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영수님 같은 분 좀 좋아하긴 해요. 이제 그래도 속마음이 훤히 보이는 스타일이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거를 그냥 거리낌 없이 그냥 말 내뱉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마 살면서 그렇게 눈치 봐야 했던 상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키가 187cm면은 남자들끼리도 187cm한테 이제 함부로 덤비기 힘들거든요. 남자들도 이제 동물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도제 아들처럼 사이즈 작은 남자가 저런 말을 하면 바로 이제 태클 걸어오지만 저렇게 영수님처럼 등치 크고 공부도 잘했던 전문직의 남자분한테는 이렇게 눈치 봤던 상황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여성분의 마음을 휘잡기에는 조금 많많이 걸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옥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 바로 영수를 제껴 버리더라고요. 영숙님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영수 형님을 바로 제끼는 모습을 약간 보이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말을 할 때는 신중하고 조심히 해야 한다. 유익하지 않을 때는 침묵하는 게 낫다. 침묵은 금이다. 이렇게 말했던 옛날 어른들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영수 형님을 보면서요. 그렇게 해서 남자들이 아무도 영숙이를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나가보려고 했다. 그런데 영철님이 영숙을 고르는 바람에 그럼 빵표는 아니니까 나는 옥순이 골라야겠네 하면서 옥순을 픽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솔직했던 모습이었죠. 그럼 옥순이가 뭐가 됩니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꽁 대신 닭이구나. 옥순님 생각에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계속 영숙이 얘기하는데 지금 15분 동안 왜 영숙이한테 안 가고 나한테 왔냐 이런 생각이 옥수님한테는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옥수님은 계속 차분하게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15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영수님은
아직 옥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전혀 모른 채 옥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이제 동상이몽이라고 자막이 나오던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소개팅 자리에서 모처럼 또 마음에 드는 여성분이 이제 소개팅 자리에 나왔을 때 뭐 신나게 자기 얘기를 하죠. 그리고서 그 여자분은 잘 경청을 합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옥수님처럼요. 그러니까 약간의 리액션도 이제 있으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고기 까딱까딱 거려주면서 그때 이제 내 얘기도 잘 들어주고 하는 거 보니까 나랑 보내는 시간이 재미있었나 보다, 그리고 유익했나 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영수님이 딱 그런 것 같았어요. 옥수님은 이제 영수님을 갖다 버렸는데 영수님은 옥수님이 자기한테 호감도 어느 정도 있고 나도 계속 호기심이 든다. 옥수님에게 조용조용한 이미지와 또 다른 모습도 있었다. 밝은 텐션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건강한 분이신 것 같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밖에서 상철이랑 광수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상철님이 또 개 같은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광수님 속마음 좀 알려달라. 우리 같이 광수 형님 우리 마음 좀 같이 공유하자. 이게 꽁하게 네 의사라고 잘난 척 해가지고 뭐 하겠냐. 나한테도 좀 너의 마음, 옥순이에 대한 마음 좀 얘기 좀 해라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침묵은 금이다. 유익하지 않을 때는 침묵해야 한다 라는 정신을 잘 알고 있는 광수님이 굳이 뭐 말을 합니까? 상철님은 상철님 하시고 싶은 대로 좆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철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 불편하게 하는 게 되게 많죠.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반갑다는 인사마저도 딴지 걸던 양반이 속마음을 공유 같이 하자니요. 좀 이치에 맞지 않았다. 상철님의 저런 말씀이 반갑다고 하는 인사치레에도 개지랄을 떨던 상철님한테 누가 속마음을 공유하고 싶겠어요. 얼굴 붉힐 일 만들지 말고 빨리빨리 공유하자고 하는데 얼굴 붉힐 일은 상철님이 만들고 계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드는 게 나는 솔로에서 이렇게 뭐 다대일 데이트나 뭐 이런 거 할 때 상철님은 이제 경쟁의 구도로 보잖아요. 저는 이제 경쟁의 구도로는 보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렇게 해도 여자분들의 마음은 참 어렵더라고 보면은. 최종 선택을 광수님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광수님의 말씀처럼 상철님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옥수님에게 보여주고 호감 표현을 해주면은 그게 그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을 하던 말던 옥수님이 상철님이나 광수님이 그건 옥수님의 마음인 거고 그 자세로 이제 이 솔로나라에 임해야 되는데 상철님의 저런 발언들은 어떻게 보면은 옥수님의 마음을 얻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보다 광수님을 더 의식하는 발언처럼 보이더라고요. 광수님도 진심대로 하면 큰 문제 없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상철님 저도 계속 보면서 상철님의 회사 생활이 궁금해지는데 오늘 같이 나는 진짜 저게 직장 상사든 내 부하 직원이건 너무 같이 지내기 힘들 것 같아요. 상철님 저 개소리 계속 들어주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한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법륜 스님께서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아들도 아직 중생이어가지고 상철님 저런 개소리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편안하게 들어야 되는데 막 상철님의 나불랩을 하는 말씀을 보면은 정말 인내심의 한계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화법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상철님이. 그러고 나서 경수랑 상철이 광수가 밖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심심했는지 시간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15분이 지났는데도 영수랑 옥순이 계속 대화하는 것 같자 광수가 자기가 들어가서 끊어내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수님을 불러서 바로 나가라고 하고 이제 광수님과 옥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광수님이랑 옥수님이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첫 선택 전에 상철이가 옥수님이랑 대화 먼저 신청해가지고 데이트 첫 선택 전에 상철이가 먼저 옥수님을 찜하는 바람에 옥수님과 대화하고 싶었지만 못했다고 고자질하고 계시는 광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옥수님은 저도 광수님이 담요 갖고 오셨길래 순자님이랑 대화하셨겠구나 하고 추측을 했다고 옥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수님이 뭘 그렇게 상철 그 애새끼랑 이렇게 말을 많이 했냐 45분 동안
기다리기 힘들었다. 하루 종일 둘이 대화하길래 나는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러니까 뭔 그렇게 수다를 많이 떠들었냐. 옥수님이 죄송할 일도 아닌데 죄송하다고 하고, 그러게요, 제가 시간 조절을 잘 못했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옥수님이 경청하는 건 정말 잘하시는 게 놀랍더라고요. 원래 사실은 경청하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도저히 아들도 특히 상철님처럼 이렇게 헛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고등학생이 어른인 척 깝죽대는 저 모습을 계속 이렇게 인내심 가지고서 듣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얘기를 45분 동안 들었다는 거죠. 미안하다고 하고, 옥수님이 또 좋았던 점이,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이번에 여자들이 선택했으면은 광수님을 선택하려고 했다 라고 바로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마음을 알려주는 것. 내가 이렇게 뭐 45분 동안 상철이랑 뭐 대화했지만 사실은 나는 오늘 데이트 선택이 있었으면은 광수님을 선택하려고 했다 라고, 내가 광수님이 넘버 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남녀 사이에서 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는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좋았던 것. 그리고 옥수님이 광수님한테 역시 관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질문 같은 거를 또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옥수님이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굉장히 잘 경청하는 스타일. 되게 옥수님이 첫인상은 좀 어두워가지고 참 사연이 많은 분이겠구나, 그렇게 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첫인상은 아니었는데, 이쁘긴 하시지만 밝은 기운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저런 대화 화법이나 그런 걸 보니까 굉장히 또 성숙하신 분인 것 같고 좋은 분이라는 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광수님 또 좋았던 점은 이혼 서유에 대해서 이제 옥수님에게 말해 주시면서, 사실 저도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나 남 탓하는 거, 남 탓해가지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근데 맨날 남 탓하는 분들 많잖아요. 전 남편, 전 와이프. 근데 광수님이 제가 더 잘못했던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분과 많은 시간을 못 가져줬던 게 큰 이유였다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 이혼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광수님이 처음에는 이제 맨날 이제 퇴근하고 울고 걷다가 울고 그런 힘든 시간도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옥수님이 또 확실히 또 시그널을 줬잖아요. 이번 15분 대화하면서. 그래서 광수님이 인터뷰 장면에서 저는 이제 옥수님한테 직진하려고 올인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시원하더라고요. 또 남자다운 면도 있는 광수님이었어요. 시원하게 이제 옥순밖에 없다. 옥순 바락이다. 대화의 결이 잘 맞는 것 같고, 자기 이제 텐션이 높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텐션이 높지도 낮지도 않아서 굉장히 편안하다고, 옥수님과 대화하는 게 편안하다고 광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는 자신감이다. 옥순이에게 달려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상철님이랑 옥수님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내표 받은 기분 어떠냐, 옥수님 천천히 해라, 옥수님 마음에 달린 거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진지한 표정 잡고 분위기 잡고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철님은 누가 봐도 개그 캐릭터 해야 되는 얼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진지함을 유지하시니까 이제 옥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고 좀 웃기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무슨 감정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웃으시더라고요. 상철님이 이제 그런 진지한 모습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상철님의 가벼운 모습도 나는 이제 한번 바라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옥수님이 뭐 나이 차이도 8살이 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별로 이성으로는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상철님에 대해서 그냥 저렇게 좀 가볍게 하자 얘기하고, 옥수님도 조만간에 상철님을 정리하실 것 같다는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상철님도 바로 그냥 갖다 박더라고요. 그냥 저는 옥수님이 넘버 원이고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옥수님에게 직진 선언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옥수님의 마음도 조금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상철님 인터뷰할 때 저 잠바를 봤어요. 잠바라고 해야 되나 자켓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옷은 어디서 구하죠? 저는 이제 저런 옷은 뭐 백화점이나 아니 뭐 인터넷 쇼핑몰 봐도 저런 디자인에 저기 알록달록한 무슨, 요즘 남자분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입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저런 스타일의 저런 자켓을 잘 안 입는 것 같은데 굉장히 이제 독특한 옷 스타일을, 잠바를 입고 계시더라고요. 저런 건 어디서 구하지? 난 구하라고 해도 못 구할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방수님의 패션 스타일이. 그리고 이제 경수님이랑 옥수님이 대화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옥수님이 경수님에게 다른 여자분들이랑도 대화 많이 해봤냐고 하니까, 아니 나 자기는 천천히 알아가는 스타일이고
아직 그러진 않았다. 그러니까 막 자꾸 옥수님이 다그치니까 경수님께서 아 자꾸 다그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냥 가만히 나불나불 대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옥수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경수님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이제 내성적인 것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저를 쭈꾸미 집에서 밥 처먹고 있다가 자기가 번호 따가지고 교제를 시작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약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이렇게 내성적이신 분이 밥 처먹고 있던 식당에서 여대생에게 말 걸어가지고 데이트를 시작했다. 그게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 왜냐면 이제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도제 아들도 옛날에 어렸을 때 길 가다가 뻘짓하면서 좀 예뻐 보이는 분들한테 번호를 많이 물어본 적은 있었거든요. 연습 삼아서도 해보고. 근데 저게 웬만한 용기 가지고 안 됩니다. 저기 뭐 식당에서나 아니면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한테 헌팅이라고 하죠. 그거 하는 게 웬만한 용기 가지고 안 돼요. 그게 까이면은 그때 그 무안함과 뻘쭘함, 그리고 저 쭈꾸미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거절당하면 저기서 밥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쭈꾸미집에서 이제 밥 먹다가 저기 내가 들이대는 테이블 여자분들한테 까이면은 밥 먹지도 못하고 뭐 어쩌지도 못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왜냐면 거절당했는데도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쭈꾸미 다 처먹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런 용기가 있으신 분이 여기 솔로 나라에서는 약간 내성적인 분위기로 대화를 하시고 막 하니까 소극적으로 막 말씀하시니까 좀 재미있긴 하더라고요. 경수님의 성격이. 도제 아들도 옛날에 이제 길거리 헌팅 같은 거 좀 많이 했었는데 그게 제가 이제 쪽팔린 게 뭐냐면은 그거 오히려 이게 진짜로 타이밍이랑 상황 잘 보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 빡세 보이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힘들고 평범하게 생기면서 평범보다 약간 이쁜 그런 분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람 많은 곳에서 이제 말 걸었다가 특히 이제 홍대 9번 출구앞이 그런 거 아직도 되게 많을걸요. 거기서 이제 핸드폰 보고 계신 여성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 걸었다가 번호를 주면은 다행인데 까이면은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거절하실 때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거든요. 근데 그 까일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지 하면서 왜냐면 누가 봐도 지금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말 걸었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자분들이 이제 거절할 때 이렇게 손살에 칠 거 아니에요. 그 번호 안 준다고 남자친구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머리 숙이면서 그때 이제 그 무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수님 보니까 쭈꾸미집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나가지고 개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그때 거절 당하면은 바로 그 자리를 떠야 됩니다. 아니면은 왜냐면 이제 주변에 있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 저 새끼 뭐 하는 새끼요? 하면서 쳐다보다가 이제 거절 당하면 이제 바로 이제 나는 바로 이제 그 9번 출구 옆에 바로 손살같이 올라가야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그래서 옥수님이 음식 잘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경수님은 할 줄 아는 음식 꽤 있다고 하고 중식 자격증 중국 요리도 옛날에 자격증도 따놓고 잘한다고 어필하시더라고요. 근데 경수님이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옥수님이랑 데이트하는 동안 여기 현숙님이랑 더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대요. 옥수님이랑은 결이 좀 안 맞고 뭐 불편했다는 감정이 들었나 봐요. 왠지 모르겠지만 옥수님이 약간 다그치는 듯한 질문 많이 한 게 뭐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빨리 옥순이 접고 현숙이랑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옥수님도 경수가 저 말하는 뻔세 보니까 내가 뭐 좀 질문한 거 가지고 그렇게 나를 세우는데 그렇게 예민하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내가 그냥 뭐 하나 물어본 거 가지고 저 사람이랑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광수님이랑 대화할 때 편안했던 것 같다. 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상철님이랑 광수님이 비슷한 호감도래요. 또 광수님이 1픽은 아닌 것 같다고 아직은 1순위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는 좀 충격받았는데요. 와우, 그래도 저렇게 9살이나 어린 저 상철이가 저런 모습, 애 어른인 척 하는 모습이 나쁘지는 않게 생각됐나 봐요. 호감도가 광수랑 상철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둘 다 그렇게 남자로 안 끌릴 수도 있죠. 옥수님이 눈이 높을 것 같지는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옥수님의 마음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옥수님은 진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고서 이제 영호랑 정숙님이 데이트를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뭐 안전방직 턱이 있었나 봐요. 갑자기 이제 영호님이 손을 탁 이렇게 하면서
정숙님을 뭐 보호해 주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저렇게 못 하겠는데, 저게 손의 위치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여자분 입장에서. 그냥 딱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숙님도 약간 민망하셨는지 뭐 엑스차이즈 크로스 이렇게 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둘이 대화를 하는데 뭐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재미없어가지고 정말 재미없었는데 이 부분은 뭐 얘기하는데 뭐 결국에는 정숙님이 뭐 인터뷰에서 영호가 그렇게 남자로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 소리 들으면 뭐 끝난 거지. 뭐 영호는 여자 많이 안 만나 본 것 같더라고요. 이혼한 다음에 군인 장교가 바쁘다니까 삐옥규에 맨날 짱 박혀 있고, 그래서 뭐 영화관을 안 간지 뭐 8, 9년이 됐다고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장면이 뭐 정숙님이 화장실 갔는데 그 뭐 지켜준다고 하면서, 예전에 그 썸마테안가 그 사람도 그랬죠. 그 마취과 의사 영수 그 사람도 그랬는데, 아니 그 화장실 앞에서 정숙님 뭐 보호한다고 하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나는 근데 저런 짓거리 하는 게 난 모르겠어. 저는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처음 만났고 잘 모르는 사이잖아. 저게 촬영장이어서 그렇지. 근데 소개팅 갔는데 저는 저런 짓을 안 하는 게, 소개팅 갔는데 여자분 앞에 저렇게 있으면은 내가 여자면 무서울 것 같거든요. 네가 더 무서워. 지금 다른 치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영호 너가 더 무섭다고. 썸마테야 너가 더 무섭다고. 앞에서 기다리는 게 뭐 그런, 내가 여자면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앞에서 영호님이 정숙님 뭐 보호한다고, 뭐 우리나라 치안 좋은데 굳이 그 앞에서 화장실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정숙님을. 근데 저는 또 영호님이 신기한 게, 정숙님 이분이 왜 좋은지도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8살 차이 나고 여기도 8살 차이 나죠. 그리고 왜냐면 정숙님 말고 또 대체제가 솔직히 많잖아요. 여기 영숙님도 그렇고 영자님도 괜찮고 옥수님도 다 괜찮은데 왜 정숙님한테 필이 꽂혔는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정숙님이 영호님 눈에는 뭐 정숙님이 뭐 아름답고 예쁘고 보이나 봐요. 능력도 있고. 아무튼 이 둘은 뭐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고요. 넘어가죠. 이 부분 진짜 졸렸습니다. 정숙님도 사실 또 뭐 그렇더라고. 그 영호님은 그런 소소한 데이트 같은 거 하고 싶대요. 뭐 카페 가고 영화관 가고 그런 거 밥도 먹고 하고 싶은데, 정숙님은 뭐 그런 거 옛날에 다 해봐가지고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영호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남녀가 만나가지고 할 컨텐츠가 많이 없잖아요. 카페 가고 밥 먹고 뭐 그게 다 같이 드라이브 하고 영화 가끔 보고. 근데 뭐 정숙님도 말하는 게 좀 그랬어요. 그거 뭐 하기 싫으면 여기 왜 나왔어요? 집구석에서 혼자 살아도 사실 이분 능력도 있잖아요. 금고 지점장이라고 하니까. 뭐 별로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고 출산도 하기 싫어하고, 뭐 남자 없이도 잘 사실 것 같은데 굳이 여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재미없게 컨텐츠 방송 연출하는 게 짜증났다. 정숙님도 좀 들어가 계셔라.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뭐해요 그러면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뭐 할 거냐고. 나 진짜 물어봅시다.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드라이브 하고 뭐 다 싫다면 뭐 할 건데 그러면은, 바로 모텔 가? 여기까지요. 그리고 뭐 또 여기 뭐 현숙인가 정인가, 현숙이었던 것 같아요. 막 또 눈물 짜고 있어요. 근데 정이가 뭐 위로해주고 영자도 뭐 울고 있고, 뭐 재미없으니까 빨리빨리 패스. 그냥 현숙님이랑 정인이는 빨리빨리 짐 싸가지고 여기 솔로나라 나가야 되고, 뭐 재미없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 그리고 정인님은 뭐 얼굴 보면은 이마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마가 너무 넓어. 그리고 영자는 계속 영철이가 좋대요. 떠서 얘기해보고 싶고, 영철이 그냥 좋나봐요. 지금 영자 눈에도 영철이 말고는 뭐 다른 남자가 눈에 안 들어 보이고, 눈물까지 흘리는 거 보니까 꽤 감정이 큰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튼 이 셋이 짜장면 먹었는데 패스. 그리고 영철이랑 영숙이 이제 데이트 나갔는데, 뭐 영숙은 계속 너한테 관심 없다는 식으로 사인을 주더라고요. 너 왜 자꾸 너 왜 나 왜 골랐냐. 그러니까 신문지 발언 때문에 너가 좋게 보였고 그래서 골랐다 얘기하니까, 영숙님은 이제 계속 사인을 주더라고요. 영철이 너는 남자로 느껴지지 않고 내 타입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영자 얘기를 하면서 의미 없는 차 안에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계속 영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숙님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무언의 거절의 사인이죠. 나 알아보지 말아라. 나 알아보지 말아라. 영자 알아봐라. 영자 알아봐라. 그래서 저는 영숙님을 보면은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 전혜빈이라는 배우 알아요? 83년생. 전혜빈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지금 이제 시집 가셔가지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인데, 그 여자분의 배우 느낌이 있더라고요. 표정이랑 뭐 말투 이런 거에 그 전혜빈 배우님도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그분이랑 굉장히 그 느낌이 비슷하더라고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거슬렸던 게 영철님이 막 비닐봉다리 같은 잠바를 입고 오셨잖아요. 상철님도 그렇고 이제 영철님의 잠바를 보니까 굉장히 이제 도지 아들 눈에는 거슬렸다. 요즘 저런 잠바를 누가 입습니까? 근데 저런 패션을 이제 지향하시는 게 정말로 이제 자기를 좀 불량하고 건달맹키의 감성으로 남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자기 좀 세 보이고 싶나? 사봉이라고 불렀는데 왜 나를 선택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뭐 의미 없는 얘기하고 있죠. 영철님이 이제 세종에서 합기도 체육관 10년 넘게 운영을 하니까 사실 대단한 일이다. 자영업 그거 하면서 한 자리에서 10년 넘게 관장하신다는 게 그게 이제 성실함의 지표이고 증거이고 대단하신 것 같다. 이지방이다 하면서 의미 없는 칭찬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뭐 별로 의미 없는 데이트였죠. 영철님은 이때까지도 그래도 눈치를 못 채셨는지 인터뷰에서는 뭐 영숙이 더 알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영숙이는 이미 영철님을 컷한 상태였죠. 마음에도 없었고 영숙님이 뭐 노력을 했대요. 영철님이 남자로 보게끔 남자로 이성적으로 끌리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영철님이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술 먹는 남자한테 자기는 질려가지고 영철님이 그 전날에 노사봉이라고 부르면서 술 조정하셨던 게 이제 마음에 걸린다면서 컷 하시더라고요. 컷. 그리고 이제 순자랑 영식님이 데이트를 나가죠. 순자님은 뭐 영식님 같이 이제 곰돌이 푸 같이 이런 느낌의 남자가 좋다고 하나 보네요. 영식님이 저는 그렇게 안 봤는데 키가 188cm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영수님보다도 키가 더 큰데 어떤 그런 풍채에서 나오는 남자다움 때문에 뭐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영숙님도 영식님이 엄청 좋다고 하거든요. 이거 보면은 뭐 우리가 카메라로 봤을 때는 영식님이 잘생긴지 모르겠지만 저 현장에서는 그래도 꽤나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나 봐요. 직업적인 거는 좀 약한데 또 저 생각이 들었던 게 남자의 직업은 다시 한번 생각 들었던 게 남자의 직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 가치관에서는. 왜냐면 지금 뭐 영식님은 뭐 중소기업 의료기기 영업하시는 분이고 상철님은 뭐 고흥에 있는 뭐 생산직 우주 관련된 전투기 뭐 생산직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옥수님도 이제 광수님이랑 상철님이랑 엇비슷하다고 호감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뭐 영숙님도 뭐 회계사 영수는 갖다 그냥 애초에 버렸고 여기 의료기기 영업하는 영식님이 끌린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요소보다는 진짜 남자 피지컬 같은 게 매력적인 요소라고 요즘 여자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식님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피지컬이 엄청 좋으니까 순자님도 뭐 남자로 느껴지나 봐요. 그러면서 뭐 영식님이 순자님한테 뭐 매너 문 열기 하면서 아우 뭐 엉따 엉덩이 뜨겁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동차 옆에 그거 먼저 틀어놨다고 센스 있다고 하면 센스 있게 내가 해놨다고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자님이 그거 보면서 좋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순자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식님을. 그리고 이제 영식님이 순자님에게 더 대화하고 싶은 남자분 있냐고 물어보니까 순자님이 나는 광수님한테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영식님도 뭐 영숙님이랑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식님이 갑자기 너 근데 그거 아니야 순자야. 광수랑 아까 낮에 나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광수는 너 컷했다 이렇게 바로 고자질 하더라고요. 고자질 하는 영식님의 모습 이지방이었다. 순자님도 약간 그래요? 뭐 광수님이 그렇게 말하셨다면 뭐 나도 뭐 더는 뭐 안 하고 그러니까 영식님도 그럼 나도 영숙님이랑 더 대화 안 해봐야겠다. 순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남 얘기는 굳이 안 전해주는 게 좋다. 강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순자님에게 그렇게 거절했다고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식님이 굳이 아무리 경쟁자라고 해도 치과 의사고 해도 그렇게 광수님의 마음을 순자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경솔한 처사이지 않았나 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식님이 자기도 이제 바로 이제 주고받기 하면서 자기도 영숙이한테 좀 실망한 게 있다. 아니면은 전날 밤도 그렇고 영숙님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왜냐면은 막 고기 같은 것도 막 다 나눠주고 전날 밤에 했던 거 자료에 한번 보여주더라고. 남자들한테 다 이제 고기 막 싸주고 그런 모습이 자기한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결의 사람은 자기랑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영식님이었어요. 뭐 친절할 수도 있지.
사실 영숙님처럼 뭐 영숙님이 뭐 속마음은 모르죠. 저도 이렇게 굳이 도제 아들도 이제 남 눈치 안 별로 안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좀 잣대로 살고 있는 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남들한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친절해야 된다, 너무 그렇게 압박감 느끼면은 본인이 피곤해요. 본인이 영숙님의 이제 내면에는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내가 카메라의 앵글에 비치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비춰져야 한다, 칭찬 듣고 싶다, 이런 게 강하니까 이렇게 행동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영숙님이 좀 피곤하다, 남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욕 좀 먹고 사는 게, 저는 약간 그런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 좀 먹고 사는 게 좀 더 편하다. 남들한테 굳이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친절한 사람 될 필요 없어요. 피곤해. 피곤한 일이요 그거. 차라리 욕 처먹고 그냥 불친절하고 그냥 좀 내 잣대로 사는 게 조금 더 마음은 편하다. 제 31개 옥순이 보세요. 얼마나 자기 잣대로 삽니까? 이게 마음 편하다고. 욕 그렇게 많이 먹어도 악플이 5,000개 달려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요. 이렇게 욕 좀 먹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영숙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이 좀 계신 게 아닌가. 도지아들은 또 개소리 한번 해보고요. 넘어갑시다. 순자도 뭐 키나 외모가 영식이 네가 더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둘이 데이트를 하는데 밥 먹는 장면은 다 잘리더라고요. 재미없었나봐. 밥 먹는 장면은 바로 그냥 다 컷하고 영식님이랑 순자님 카페 데이트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식님이 말하는 게 순자가 자기 또래인 것도 마음에 들고 같은 나이 또래에 자녀를 키운다는 점도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역시 물론 순자 너의 외모가 있지방 예쁘고 멋지다. 키도 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식 얘기하니까 또 눈물을 흘리시고 있는 우리 순자님. 그 눈물들이 많아. 돌싱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이렇게 눈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아우, 나 이런 거 참기 힘들기 때문에 도자들은 이렇게 참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냥 뚝 이렇게 딱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뭘 이렇게 질질 짜세요. 아유, 꼴 보기 싫게. 넘어갑시다.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된다. 뭐가 이혼이 그렇게 울 일입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지 아이들도 당당하게 클 거 아닙니까? 그 질질 짜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여자다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하나도 도움이 될 게 없다. 당당한 엄마가 되어야 된다. 도자들에게 개소리 한번 해보았고요. 눈물 흘리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말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순자님도 인터뷰 장면에서 영식이가 다정하고 섬세함이 있다고 하면서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비니 뭐 회색 비니를 쓰셨는데 저런 거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도자들이 좀 취향이 있어가지고 멋대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순자님 저런 비니 안 어울리니까 저 쓰지 마세요. 근데 순자님은 이쁘긴 이뻐요. 그 최지우 씨 닮았다니까. 3초 최지우. 그리고서 이제 방에 데이트 끝나고 다 들어왔는데 영숙이는 이제 또 영식이가 1픽이죠. 그래서 대화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영숙님이 적극적으로 마음을 어필하더라고요. 영숙이 네가 최고다. 너가 85%다. 다른 남자들 눈에 안 들어온다. 90이라고 하면은 너가 좀 거만해질 수 있으니까 85쯤으로 마무리하겠다. 하지만 너에게 가장 이지방 매력을 느끼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영숙님께서 영식님에게 호감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식님은 바로 고민이 되죠. 왜냐면 또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또래의 아들 키우고 있는 중학교 1학년 순자가 좋다고는 아까 불과 1시간 전에 얘기했지만 사실 자녀 없는 영숙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긴 하잖아요. 그리고 미모 또한 순자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영숙이가 이렇게 직진 선언을 하니까 대가리가 아파지는 영식님의 모습이었죠. 이거 봐봐. 다 말로 하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 순자가 좋다고 했는데 방금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조건이 조금 더 좋은 영숙이가 이렇게 직진 선언을 하니까 바로 흔들림을 보여주시는 우리 영식님 깃털 같은 마음 아주 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제들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진실되고 자비롭게 얘기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순자밖에 없다고 했는데 바로 마음 흔들리는 거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조금 힘들어 여기 둘은. 그래도 거리는 도저히 아들은 이제 다른 요소들도 많이 보는데 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치명적인 게 영식님은 부산이죠. 영숙님은 서울. 그리고 순자님은 상주. 상주랑 부산이랑 꽤 가깝다면서요. 근데 좀 너무 멀다. 아이, 못 가. 서울이랑 부산 어떻게 KTX 주말 다 갖다 버려야 돼. 그 버스, 아니, 그러니까 KTX 타고 4시간, 5시간씩 어떻게 맨날 버리면서 만납니까, 주말에. 못 한다니까, 그거. 그리고 영숙은 계속 마음을 표현하더라고요. 사실은 영식이 너한테 계속 대화 걸려고 시도 많이 했었는데 너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눈치 못 챘지. 난 너에게 많이 이제 시도를 했었다. 네가 사인을 전혀 못 읽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숙님이 생각보다 이제 적극적이고 또 금사빠인 느낌도 있네요. 도지 아들 그 영숙님이 뭐 이혼 사유나 어떻게 연애해가지고 결혼했는지 뭐 자기소개 때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금사빠 기질도 상당히 보입니다. 예전에 10기 현숙님 느낌 있어요. 10기 현숙님도 금사빠고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결혼해가지고 아기까지 잘 낳고 있죠. 10기 현숙님 잘 지내시죠? 그분도 자기가 삘이 꽂히는 남자에게 바로바로 직진하고 뭐 교제까지 했었는데 영숙님도 그 느낌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들이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10기 현숙님도 그렇고 우리 영숙님도 그렇고 둘 다 기독교네요. 그리고 영식이 이분도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더라고. 참 영숙이한테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영숙이 너 같은 여자가 있으면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개소리를 막 하시더라고요. 누가 봐도 청혼하는 멘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또 영숙님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영식님이 또 이런 말은 또 해요. 근데 영숙님은 모두에게 좀 친절한 사람 같다. 나는 그런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니까 영숙이 바로 변호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내가 노선이 정해졌으면은 나도 칼같이 다른 이성들 탁탁탁탁 끊어낼 텐데 아직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거다. 오해하지 말아라. 영식이 네가 나에게 확신만 준다면은 나는 다른 분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바로 칼칼칼칼 차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성향은 저는 이런 그런 거 신경 안 써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한 방관주의자이기 때문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친구가 뭐 뭘 하던가 뭘 하고 댕기던 간에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뭐 친구들이랑 가던 뭐 남자들이랑 가던 뭐 나도 그렇고 뭐 서로 그냥 여자친구가 간섭할 때는 뭐 그냥 받아주는 편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자들이랑 뭘 하던 뭐 친절을 베풀던 별로 간섭 안 하는 스타일인데 영식님은 그런 게 이제 신경이 쓰인다고 하시네요. 영숙님이 너가 나에게 확신만 준다면 바로 다 정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다 맞춰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식이가 싫어하는 거 안 하겠다. 너에게 맞춰주겠다. 하면서 저 자세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영숙님이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해. 그러니까 왠지 저분의 결혼 생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식님한테 영식이가 지금 마음에 드니까 다 맞춰준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게 왜 그러냐면은 저게 사실은 20대, 30대 초반의 남자들이 예쁜 여자, 어린 여자 꼬시려고 저지랄 많이 하거든요. 다 맞춰주게, 너한테 다 맞춰줄게 하면서 알랑방구 끼면서 사탕 발린 말 계속 하면서 여자 꼬실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 예쁜 영숙님이 저 영식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해요. 영식님이 그렇게 매력이 있나? 다 맞춰주고 저자세로 막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도 왠지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숙님이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랑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는 그렇게 영숙이가 그렇게 마음에 없었는데 영숙님이 적극적으로 대시해가지고 전 남편을 만났다고 했는데 왠지 전에 결혼 생활도 그 남자한테 다 맞춰주다가 이제 쫑났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몰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영숙님이라는 캐릭터를 다 근데 확실히 31기보다 재미가 더럽게 없긴 해요. 억지로 보고 있어요. 사실 그냥 리뷰해야 되니까 억지로 보고 있어요. 나는 솔로 4개나 지금 나는 솔로 32기나 진짜 개 억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숙님은 제가 남자에 대해서 좀 모르고 서툴다고 말하죠. 연애 2번밖에 안 해봤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여자분들이라고보다는 그냥 여사친들 옛날에 지금은 뭐 여사친 한 명도 없지만 옛날에 여사친들한테는 좀 친한 애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너네 연애 많이 했다고 너네 지금 막 30대 중반 막 이런데 40대 초반 이럴 때 남자친구 많이 사귀었다고 그거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지금 썸 타고 있거나 뭐 그런 남자들한테 그거 절대 득이 안 된다. 남자친구 많이 사귀었다고 아니면 존나 장기 연애 오래 했다고 이런 거 해서 남자들은 상상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 전혀 좋을 게 없다 했는데 영숙님도 막 남자들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연애 별로 안 해봤고 뭐 결혼 생활도 짧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남자들한테는 어필이 될 수가 있어요. 영식이가 뭐 50대 50이라고 합니다. 벌써 그냥 영숙이가 대시하니까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영철이가 나오는데요. 영철이가 이제 영자가 걸렸는지 영자에게 대화 신청하러 여자 숙소에 갑니다. 하지만 영자는 2층에서 뭐 다른 출연자분이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그 초인종 누르는 거, 영철이가 초인종 누르는 게 안 들려가지고 그냥 계속 그 방 안에서 2층에서 출연자분과 영철이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섭섭해 뒤지겠다 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옥수님이 그걸 봤어요. 영철님을 보면서 뭐 누구 불러줘요 하니까 영철이 영자랑 대화해야 된다. 옥수님 영자님 좀 불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디서 또 옥수님에게 호감을 느끼셨는지 몰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씩씩한 옥수님이 호감이 간다고 개소리를 하는 영철님이었어요. 영철님도 난 무슨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엄청 이기적이잖아. 사람은 원래 이기적이야. 여기 누가 봐도 여기 옥순이랑 영숙이가 자녀도 없고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영자는 쪼꼬미 딸이 있잖아. 그러니까 옥순님한테도 흘기더라고. 영숙이한테 거절당하고 또 명분 삼아가지고 옥순이가 씩씩하다는 걸 명분 삼아서 옥순이에게 호감을 표시하더라고요. 인터뷰로. 그러면서 영자님과 이제 대화 신청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영자님이랑 영철님이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영자님이 계속 갈구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철님을 왜 영숙이 그렇게 좋냐? 왜 나 안 고르고 영숙이 골랐냐? 그래서 이렇게 뾰루퉁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으니까 영철님이 또 이제 잘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영철님은 잘 갔다 왔냐는 영자님의 질문에 뭐 영숙이 괜찮은 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좋은 사람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자님이 이제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 나 말고도 계속 영숙님을 알아볼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영철님이 이때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대화 주제를 확 전환하면서 야야 형제 너무 컴다운 너무 그러지 마라. 나 사별이다 사별로 지금 8, 9년 동안 힘들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이렇게 의리 지키면서 나홀로 지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에 또 감복한 영자가 하트 뿅뿅 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왜 그게 감동 포인트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니다. 스님께서 말씀 조심하라고 하셨지. 스님께서는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별해도 산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웃으면서 살아라 바로. 근데 막 8, 9년 동안 의리 그러니까 누굴 위한 의리인지 모르겠다. 막 스님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님 본인이 행복해져야 된다. 그거 의리 지키면서 8, 9년 그렇게 소갈이 할 필요는 많이 없었는데 죄책감 가지면서. 근데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별하면은 이제 죄책감 같은 게 굉장히 있나 봐요. 아무튼 근데 그 모습에 영자님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영철이 참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고 이렇게 더 오히려 빠져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껍데기를 벗기면 벗길수록 좋은 남자인 것 같다. 영철은 참 좋은 남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자들 거실에서 순자랑 옥순이랑 정숙님 이렇게 셋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순자님이 또 오두방정 떨면서 누구한테 제일 호감이 있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옥순님이 그래도 상철님은 너무 진지하다. 광수님이랑 대화의 결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진중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옥수님이 근데 내가 광수에게 질문한 것이 있다. 광수님 이혼 사유 이렇게 괜찮은 남자 같은데 겉보기에는 이혼 사유가 뭔지 물어봤는데 10개월 만에 광수가 이혼했다는 게 좀 의아하고 뭐 성격 차이로 헤어지고 뭐 바쁘다는 얘기로 헤어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옥수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광수님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사회적으로나 보나 저는 이제 댓글에 광수 뭐 부르주아라고 하고 마포에 집도 있고 아빠도 치과 의사고 완전 엘리트 집안의 남자잖아요. 뭐 미시간 대학교인가 어딘가 거기 미국에 있는 대학교도 졸업하고. 근데 저는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면 이 주말에 의료 서비스 봉사도 한다고 하니까 주 7일을 일한다고 하시니까 아내분께서는 저렇게 돈 잘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였다고 하더라도 가정에는 좀 소홀해서 아내분께서 광수님 전처께서 서운했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죠? 보면은 모든 게 완벽한 사람은 없어. 저는 제가 여자라면은 그래도 돈이라도 잘 버는 남자가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뭐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왜냐면 광수님이 또 성격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그렇게 트러블을 일으킬 만한 성격처럼은 안 보였어요. 광수님이. 그죠?
근데 또 저 이제 여자분들 마음은 모르니까 좀 맨날 바쁘고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나가서 일하고 자원봉사하고 이런 모습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고통이었을 수도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왜냐면 백수인 남자보다 낫잖아요. 시간 존나 많아가지고 맨날 평일에도 낮잠이나 쳐 자고 막 잔소리나 하고 막 집구석에 붙어 있는 남자가 더 소름 끼칠, 제가 여자라면 더 소름 끼칠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완벽한 남자는 없다. 아무튼. 또 영호가 우리 정숙이 누나 말고도 우리 영숙이한테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서 대화 신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숙님은 별로 내키지 않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지금 영식이랑 더 대화하고 싶은데 영호가 갑자기 부르니까 약간 당황하시더라고요. 이제 호불호가 확실하다. 영호 너는 아니야라고 이제 행동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영호는 영수가 대화하자 이러고 있네요. 영식님은 또 뭐 할 말 다 했다. 영수가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호랑 영숙이랑 뭐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죠. 그리고 상철이도 영숙에게 대화 신청을 하더라고요. 또 엄청나게 또 가오 잡으면서 나는 옥수님 다음에 영숙님이 2픽이다. 이렇게 어쨌든 간에 1픽은 옥순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영숙님이 내 조건에 부합해서 2순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말이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내 조건에 부합해서 영숙이가 2픽이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굉장히 제가 싫어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여자들 이제 마음을 표현할 때 아까 영수님도 그랬죠. 그냥 예쁘고 성격도 좋아 보여서 호감이 간다, 마음이 좋다, 이렇게 마음이 끌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뭔 개소리를, 네가 누구를 평가할 그런 위치 포지션이니? 그러니까 영수님도 그렇고 뭐 어떤 조건에 부합한다, 내가 설정해 놓은 기준에 패스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가 뭐 면접관이야? 아니 그냥 예쁘고 성격 잘 맞아서 좋아 보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냥 끝 아니야? 난 저런 대화가 좀 싫더라고요. 남녀 사이에서. 상철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서 영숙이 너가 패스했다. 아무튼 넘어가고요. 영숙님이 뭐 관심 있겠어요? 상철님한테 관심 없죠. 말은 안 하지만 뭐 의미 없는 대화를 또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자가 영식이한테 들어가지고 이제 광수는 더 이상 순자님한테 호감 표시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걸 의식했는지는 몰라도 둘이서 그 공용고실 테이블에서 나란히 앉았는데 계속 간격을 떨어두고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보아도 약간 그래도 순자님이 광수님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는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뭔가 치과 의사라서 좀 아쉽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순자님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완전히 거절하고 밀어낸 사인이 아니었는데 광수님이 좀 그 얘기 듣고서 바로 자기를 컷하시니까 그게 좀 마음에 걸렸는지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게 오히려 저렇게 광수님이 초기에 그냥 순자를 컷해버렸잖아요. 자기 외모가 패스 안 된다고 하니까. 근데 오히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 순자님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또 아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광수님에 대해서. 이게 차라리 광수님이 이제 계속 더 들이대고 얼굴 안 됐는데도 순자님 타입 아닌데도 계속 더 없어 보이게 들이댔으면은 좀 더 없어 보이는 남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바로 컷하고 깔끔하게 끊어내니까 순자님께서는 사람 심리상 오히려 더 궁금해지고 광수님이랑 말 한마디 더 하고 싶은 심리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님이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까 옥수님에게 말실수를 한 것 같다. 아까 우리 4대1 데이트 때 그 옥순이 16살짜리 강아지 좀 있으면 임종 맞이할 것 같은데 무지개 다리 건널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니까 옥순님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더라 이런 말을 전하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막 영숙이도 그렇고 정의도 그렇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자는 또 자기 한의원 상담실장 열심히 하고 내 일에 자부심도 있다. 고객을 꼬셔가지고 계약을 성사했을 때 그 성취감은 내가 우리 한의원에 매출을 올렸다는 그 자부심에 성취감이 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영수가 갑자기 개지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뭐 나는 맨 처음에 모르겠다. 영자님 좀 탐욕스러운 여자다. 돈독이 올랐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다시 또 분위기 싸늘해졌죠. 말 뭐 그런 식으로 하냐고. 순자가 그러면서 대가리를
휘 저으면서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근데 순자가 절레절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자님도 만만치 않게 입 열면은 깨는 스타일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순자가 이제 절레절레 고개 흔들 때 순자님도 만만치 않다. 사람은 뭐다? 유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을 지켜야 한다. 침묵이 금이다. 이런 거를 도자들이 말씀해주고 싶더라고요. 도찐 개찐이죠. 그리고 또 영수랑 영숙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남자들이 영숙님을 선택 안 했다면은 내가 영숙님 선택하려고 했는데 영철님이 나가시는 걸 보고서 난 그냥 선택 안 하고 옥수님에게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또 영숙이가 또 절레절레 아우 영숙 입만 열면 좀 깨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입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도 영숙이는 영식이 말고도 영수한테도 마음을 좀 열어놨다고 해요. 내일 기회가 된다면은 영수님이랑도 대화를 하고 싶다고 영숙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현숙이랑 경수도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또 경수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하죠. 뭐 현숙이 꼬시려고 했는지 몰라도 자기는 이제 진주에서 자신의 엄마 아빠가 자신의 아들을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을 돌봐주고 있다 키우고 있다 자기는 2, 3주에 한 번씩 내려간다 진주에 아들 보러 그러니까 2, 3주 동안은 뭐 얼굴도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현숙이 뭐 그래도 되냐고 자기 아들인데 그렇게 띄엄띄엄 만나도 되는 거냐 하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 현숙님 입장에서는 뭐 내 아들도 아니고 뭐 경수가 저런 말을 하면은 뭐 좋은 거죠 사실은. 경수님이 뭐 꼬시려고 저런 얘기 했을 수도 있고 현숙님에게 현숙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또 경수님이 이미 그게 훈련이 되고 습관이 돼가지고 아들도 나를 그렇게 잘 안 찾는 것 같다. 2, 3주에 한 번씩 가도 별말 섭섭하다는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수님이 뭐 23살짜리 여대생 만나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결혼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 경수님의 전처분도 능력이 그렇게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이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진주 그 시골에 지금 아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 또 경수 직장 다니니까 서울에서 보면 아무도 없는 집에 아들 혼자 방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조부모님이 키우시는 것 같은데 그 전처도 능력이 안 되고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큰 사촌 형이나 사촌 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러니까 경수님은 아들한테 나중에 뭐 요즘 세상엔 다 각자 도생이라고 하지만 아빠 대접받을 생각은 좀 많이 접어놔야 되는 건 맞다. 경수님이 뭐 책임지기 싫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아들 자꾸 이렇게 키우는 게 부담스럽고 하니까 자기 아들이지만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식이 없어서 어떤 심정인지 모르겠지만 경수님이 그렇게 엄청난 애정은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조부모님 밑에서 큰 제 사촌 누나나 사촌 형을 보면은 오히려 엄마 아빠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애착 관계가 더 강하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엄청나게 아빠 대접 받을 생각은 그건 안 해야 된다. 그건 또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감히 또 말씀드리기 저보다 훨씬 형님이신데 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사촌 형이랑 사촌 누나는 그랬다. 오히려 자기 엄마 아빠 돌아가시는 거 그런 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애착 관계가 더 형성이 되어 있다. 왜냐면 그들은 이제 조부모님한테 컸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엄마 아빠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몰라 넘어가. 내가 감히 무슨 이런 조언을 하겠습니까? 저보다 한참 많은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님한테 넘어가고요. 뭐 그러고서 둘이 대화가 좋았어요. 현숙이랑 경수님. 뭐 현숙님도 그렇고 경수님도 그렇고 서로 더 알아가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숙님이 영철님을 공용 거실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만나셨는데 영숙님이 약간 고민을 하시다가 영철님을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진짜로 우리 같은 결의 사람이고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서로에 대해서. 근데 나는 영철님은 남자로 보이지 않는다. 내 스타일은 아니다. 우리 서로 영철님도 시간 아껴야 되니까 지금 말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깔끔하게 컷 하시더라고요. 그냥 영철님도 다른 분 영자 더 알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얘기하니까 영철님이 나 지금 영숙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 잘 알아들었다. 내 부담스럽지 않게 하겠다. 내가 또 괜한 선택을 해가지고 영숙님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은 또 영철님이 굉장히 또 좋아 보였습니다.
그 영숙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 그러니까 사람을 그러니까 경청을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태도가 정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연애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영철님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숙님이 이제 거절하는 것도 힘들다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이 얼마나 또 영숙님이 어렵게 저 말을 나한테 꺼냈을까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또 그건 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영철님 멋있었습니다. 딱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영숙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영철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멘붕이 왔나 또 멍해지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지셨나 봐요. 갑자기 영숙님이 저런 얘기를 하니까 멍하게 공연 거실에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이제 경수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같이 좀 앉아 있어라. 나 외롭다. 그러고 나서 경수랑 영철이 밖으로 나갑니다. 그냥 밖으로 나가서 영철이는 그냥 잠에 빠지더라고요. 그냥 그때 더 이상 뭐 공연 거실에서 술 먹고 뭐 하고 싶지 않았나 봐. 바로 잠을 자고 있는데 이때 영자가 영철이 어디 갔어요? 이 새끼 어디 갔어? 하면서 찾다가 영철님 자고 있는데 그 남자 방에 가가지고 딱 깨우시더라고요. 영철님을 깨우시더라고요. 그럼 나랑 좀 더 얘기를 하자. 그래서 영철이 막 이렇게 다리를 잡고 흔들면서 얘기 좀 더 하자, 얘기 좀 더 하자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좀 영자님 나만 귀엽나? 영자님 좀 귀엽지 않아요? 애기 같고 달달했어요 이때. 그래서 둘이 진짜로 신혼 부부 마냥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방에서 계속 쪼아댑니다. 영자님이 너 옥순이 씩씩해가지고 방금 말하는 거 뭐냐? 너 옥순이도 알아보고 싶냐? 이렇게 말하니까 막 쪼으면서 얘기하니까 막 변명을 막 하시더라고요. 영철님이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내 얘기 잘 들어봐라, 잘 들어봐라, 영자야 하면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니까 영자가 뭐 변명 한번 해봐 하면서 갑자기 영철이 다리 밑에 들어 눕더라고요. 들어 누워서 영철이가 변명하는 거를 자장가 삼아가지고 고은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감기는 영철이는 그래서 스킨십 할 뻔했어. 내가 봤을 때는 불 꺼졌으면은 둘이 지금 난리 났었어요. 근데 다 이렇게 하면서 달달하게 영철님이 변명하시는 걸 자장가 삼아서 영자님이 잠드시는 모습 재미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화 다 끝나고 영철님이 영자님을 이제 데려다 주려고 하거든요. 팬티바람으로. 근데 영자는 됐어 패딩으로 팍 영철님 치면서 나오지 마라 하니까 영철이는 그런 모습도 영자가 씩씩해서 좋았다고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의 또 걸스 토크가 이어집니다. 의미 없는 소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고편이 나오죠. 영수님은 영숙이랑 또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입만 열면 깨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고 싶다. 막 이런 식으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잘 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영식님이랑 영숙님이랑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리고 예고편에서 옥수님이랑 상철님의 대화도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제 상철이 옥순에게 보채는 것 같았어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들고 누구 고를 거냐고. 그러니까 옥수님이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편 정도에 옥수님이 상철이를 컷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 회 정도에. 근데 또 느닷없이 남규영 PD님이 랜덤 데이트를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랜덤 데이트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포맷의 데이트거든요.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보통 랜덤 데이트를 해도 남자 여자들의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그닥 없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냥 지들이 생각한 대로 가 그냥. 근데 랜덤 데이트 막 억지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는 게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또 랜덤 데이트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는 솔로 리뷰 오늘 하기 힘들었는데 헛소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긴 영상 인내심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좋았다면은 하이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구독이랑 좋아요는 부탁하지도 않아. 그 필요도 없어. 그 하이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